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번 주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던 엔비디아 이슈가 지나갔지만 엔비디아 호재도 연준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급반등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스피치 일정이 다가오면서 매파적 멘트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시장을 압박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단편적인 대응,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의 뻔한 대응을 하기에는 미국의 최근 경제 상황이 확실히 전에 없던 다소 이례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강도 긴축을 통한 40년 최고 기준금리를 확인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경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고 은행 시스템 위기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상황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하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 종목인 엔비디아도 이 같은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에 숨을 죽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고 별 수 있겠나 싶기도 한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가 급락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잭슨홀 스피치 이후에 어디로 방향성을 세팅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단기적 시세는 어질어질하지만 반감기라는 비트코인 최대 이슈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소송 리스크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시세 압박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주 의미 있는 상황들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긍정적인 장기 시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와 배경도 이 같은 리플의 비전과 포텐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리플의 세계 준비 통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전세계 모든 통화와 연결되는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역량부터 XRP $10,000 음모론까지 이를 둘러싼 내용들을 보면 일부는 허황돼 보이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꽤 그럴싸한 현실로 이미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500를 돌파해내며 신고가를 기록했던 엔비디아도 정규장에서는 그닥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날던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엔비디아의 기세도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 앞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던 건데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기술주들도 대부분 2% 이상 하락을 했고 그렇게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키운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고용지표였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00건 줄어든 23만 건으로 확인이 되면서 2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 빡센 긴축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활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등에 업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을 압박한 측면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스피치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 5분,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 5분에 이뤄집니다. 이번 연설 내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지난해 악몽 같았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까 싶은 우려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짧은 8분 50초 정도의 스피치를 통해서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때려주면서 당시에 서머랠리 중이던 증시와 비트코인을 완전히 개박살을 냈습니다. 우려를 키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다소 이례적이고 독특한 지금 현재의 경제 환경 때문입니다. 이것도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새롭게 등장한 현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준,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40년 최고 수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며 40년 최고 수준의 금리를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침체 가능성을 감당하면서까지 금리를 때려 올렸지만 경기 침체가 아닌 미국 경제는 지금 활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채 시스템을 통해서도 국가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증진됐고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 해외 투자는 이어지고 있고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무리하게 사들이는 투기적인 행태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이는 상황들이 지금 섞여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목표를 2%가 아닌 3%로 완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상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부쩍 등장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독특하고 이례적인 상황,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희한한 상황을 미국 연준은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술주 전반의 반등을 견인했던 엔비디아도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비트코인 역시 26,000달러 초반에서 간당간당 걸쳐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재 하나 들어오면 반등할 기세이고 악재 하나 들어오면 빠질 기세인데, 이게 참 모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39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9%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통해서 결국엔 2만 달러 초반으로 터치 한번 하고 올 것이다. 최근 이런 부정적인 관점이 꽤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과 데이터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 고래들의 최근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인데, 고래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때마다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로 보유하고 있는 고래 주소수의 변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빨간색 라인이 최근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과거 리테스트 과정에서 십자 도치를 형성한 뒤에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횡보를 이어가다가 십자 도치가 나와주고 그렇게 포물선형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핵심은 9월에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더블탑 패턴을 형성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역사적으로 9월은 거의 대부분 하락세를 확인했다라는 점, 그래서 9월에 추가로 10% 정도가 빠진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22,2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더블탑 패턴의 이동 목표인 22,000달러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추가 하락 가능성, 구체적으로는 22,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탈은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4만 8천 달러까지 급등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은 비트코인 가격은 평균적으로 반감기 477일 전에 바닥을 찍었고 반감기 전부터 서서히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반감기 이후 평균 488일 동안 상승 랠리가 지속되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경우에 비트코인은 2025년 7월쯤 신고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형적인 비트코인 반감기 강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 모어헤드의 경우에는 리플 소송 약식 재판 결과가 업계에 긍정적인 블랙스완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리플 소송 약식 재판에서 리플 측이 쟁취한 승리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블랙스완이다. 이건 업계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결과다. 적어도 암호화폐 증권성 관련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라는 점은 선례로 남아서 업계에 분명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중간 항소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XRP의 단기적인 시세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0.51달러 주변으로 다시 후퇴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데 0.5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0.41달러 폭락 가능성, 0.58달러 위로 반등을 해주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6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시세를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꽤나 큰 포텐셜을 느낄 수 있는 소식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XRP 레저 기반의 월렛 게이트허브가 대표적인 XRP 레저 기반의 월렛, 이게 지금 이름이 바꿔서 자만인데 쏨에서 자만으로 리브랜딩을 한 건데 이 두 프로젝트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쏨 월렛을 통해서, 다시 말해 자만을 통해서 온오프 램프 지원이 됐던 자산이 14개입니다. 여기에 유로화, 달러화, 파운드화 등 법정 화폐를 비롯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트너십의 지향점, 목표점을 생각해보면 단일 유로 결제 지역 세파, 그리고 스위프트 등의 인프라와 XRP 레저 사이의 상호 운용성이 강화되는 시기가 머지않아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상호 운용성, 암호화폐들 사이의 상호 운용성, 그 중간을 연결시키는 브리지 커런시로서의 XRP, 이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급격한 시세 변화를 촉발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출발점에 의미 있는 단추가 이렇게 끼워지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브리지 커런시로서의 XRP의 모습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실제적인 현실이 잇따라 최근 포착되다 보니까 XRP가 결국 세계 준비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역시 최근 들어서 부쩍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지금 단계에서는 다소 희망회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직 전세계 법정화폐를 XRP가 연결짓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만한 현실화된 상황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건 적어도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피아트 머니를 CBDC화 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CBDC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기, 적어도 2025년 이후 상황 정도의 눈에 띄는 무언가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XRP의 세계 준비통화 이슈가 거론되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XRP가 결국에는 $10,000 간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사실 부채 경제 시스템이 글로벌하게 강화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바라보자라면 꽤나 그럴듯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이게 XRP여야만 하는가, 이런 반대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이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XRP가 세계 준비통화로서의 어떤 역할과 가능성을 실제적인 채택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면 그 중간 과정이 벌어질 수 있는 무대는 어쩌면 아마도 브릭스 진영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등이 브릭스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에 성공한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브릭스 경제저널이 XRP의 가능성을 호평한 점, 아랍통화기금이 XRP의 혁신을 추켜 세운 점, 리플이 중동, 북아프리카, 이른바 메나 지역에서 엄청난 확장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곳 지역에 있는 국가들 여럿이 이번에 브릭스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에 성공한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어쩌면 브릭스 진영의 피아트머니 CBDC를 아우를 수 있는 브리지 커런시로서의 역할은 XRP가 하게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경제적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